안녕하세요. 부르의 토크입니다. 최근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대 상영어학원이 5년 사이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무려 811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수업료만 월 200만 원 안팎이며 5살 아이가 하루 4시간 이상 수업을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부모처럼 자녀 교육에 열정이 넘치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기 교육이 과연 아이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이 사도세자의 사례에 빗대어 자식의 조기 교육이 자칫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과연 내 자식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2000년 만에 다시 만나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솝우화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느림보 거북이가 날쌘 토끼에게 이긴 시합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즘 새로운 버전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자존심이 상한 채로 살아온 토끼가 거북이를 찾아가 재대결을 요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거북이가 토끼의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여 역사적인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재대결 날짜를 정하고 각자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기든 세상에 소문이 날 테니 보통 중요한 시합이 아닙니다. 토끼는 무엇보다 잠을 줄이는 일이 먼저라 판단해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잠을 쫓는 약을 처방받으며 만전을 기했습니다. 거북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거북이는 토끼처럼 뒷다리를 똑바로 세우는 연습도 해보고 등딱지를 가볍게 하기 위해 성형외과 병원에도 다녔습니다. 드디어 재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맹훈련을 한 토끼와 거북이는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한 토끼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잠깐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워낙 중요한 시합이라 2시간 잘 것을 1시간만 자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는 동안 쉬지 않고 달린 거북이는 마침내 결승점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뒤를 돌아보니 토끼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솝 아저씨가 만들어낸 2000년 동안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패배자로 전락할 리가 없지. 승리를 확신한 거북이가 아주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토끼가 총알같이 달려와 거북이를 간발의 차이로 이겨버립니다. 이제 억울하고 분한 쪽은 거북이입니다. 묵묵한 성실함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명예롭게 살아왔는데 졸지에 패배자가 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치부심한 거북이는 도전장을 내밀었고 토끼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거북이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뒷다리는 물론이고 앞다리까지 고추 세우는 훈련을 하고 토끼가 잠을 자는 나뭇가지에 수면 유도제 분말가루를 달아놓고 리모컨으로 가루를 분사할 계획까지 세우는 듯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토끼도 열심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 지치지 않도록 저명한 내과의사에게 부탁한 특수 영양제를 먹고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 이번 시합에는 아예 각성제를 먹더라도 잠을 자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시 벌어진 3차전에서 토끼는 앞다리까지 바짝 세우고 내달리는 거북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 거북이가 매달아 놓은 수면 유도제 분말가루 탓에 갑자기 졸음이 밀려와 잠시 비틀거렸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며 머리를 흔들고 계속 내달렸습니다. 마침내 토끼는 거북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게 간격을 벌리고 여유롭게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3차전 시합까지 패배한 거북이는 가문에 수치라며 너무도 상심한 끝에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패배자라는 낙인을 떠안고 살아가느니 죽는 게 낫다며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거북이를 보며 할아버지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손자야, 슬퍼하지 마라. 너는 토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토끼는 하도 빨빨거리고 뛰어다니다 보니 기껏해야 7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리기 때문에 수명이 200년이나 된다. 원래 느린 게 우리 숙명인데 왜 되지도 않게 토끼를 이기겠다고 앞다리 뒷다리를 세우며 힘들게 사느냐. 천천히 살아라. 그게 바로 내 운명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껏해야 7년밖에 살지 못하는 토끼로 만들려고 안달하고 있습니다. 200년을 사는 거북이를 닮으면 절대 안 된다면서 채찍질을 하며 잠도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킵니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숲속에 데려가 자연과 호흡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살랑거리는 바람 속에서 흙냄새를 맡고 나뭇가지에 숨어있는 작은 벌레들과 대화하며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달려와 원장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숲속을 걸으면서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게 하면 참 좋겠네요. 다음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사도세자는 조기교육의 희생자였다. 우리 역사에서 7년밖에 살지 못하는 토끼로 양육되다가 비참하게 희생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불호령에 따라 뒤주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여드레를 견디다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세자는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조에게는 효장세자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9살에 죽었습니다. 장남을 잃은 7년 만인 영조가 42살에 얻은 귀한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그 당시 40이면 노인축에 들었습니다. 뒤늦게 본 귀한 아들이니 영조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늦둥이가 머리가 보통 영리한 게 아닙니다. 사도세자는 7달 만에 동서남북을 분간했고 2살 때 왕이라는 글자를 보고는 아버지를 가리키고 세자라는 글자를 보고는 자신을 가리킬 정도로 영특했습니다. 여기다 5살 때는 효경을 줄줄 외울 정도였으니 요즘 말로 굉장한 영재였던 모양입니다. 영조는 세자를 진짜 똑똑한 왕으로 키워보겠다는 욕심에 20명이 넘는 선생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영조는 6살밖에 안 된 꼬마에게 하루 종일 공부를 시키고 일일이 시험을 보고 매일같이 확인을 하는 심화학습에 들어갔습니다. 영조의 교육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세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그것도 모르냐며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며 체벌을 했는데 세자를 직접 때릴 수는 없기에 옆에 있는 내시를 때렸습니다. 그냥 살짝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살점이 묻어나올 정도로 잔인하게 내려치니 어린 사도세자는 자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얻어맞는 내시를 보며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고만한 또래 사내 아이들은 칼싸움 같은 걸 좋아하게 마련인데 사도세자도 그랬습니다. 놀이문화는 성장 과정에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일로 어린아이에게 놀이를 금지하면 기쁨도 협동심도 이해력도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영조는 세자가 상궁이나 내시와 함께 칼싸움 놀이를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시간에 놀다니 말이 안 된다며 세자와 같이 놀았던 상궁을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를 지켜본 사도세자의 어린 마음은 이미 그때 한번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서히 사도세자에게는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12살 무렵부터는 아예 공부와 담을 쌓고 지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가 되자 사도세자는 본격적으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람한 체격에 힘이 장사가 된 세자는 공부 대신 말에 올라타고 관운장이 휘둘렀다는 청룡도를 휘두르며 뭔가에 한풀이를 하듯이 산으로 들러 달려나가 아무데나 화살을 펑펑 쏘았습니다. 분노와 울화가 가슴에 들어차 그냥 놔두면 터져버릴 것 같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갈등은 날로 더 깊어져서 도저히 고를 메울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세자로 태어난 운명을 한탄하며 간신히 버텨내던 사도세자는 급기야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추락한 끝에 미쳐버리고 맙니다. 사도세자는 시종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거나 무당이나 비구니 스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폐륜행위를 일삼으며 끈 모르는 방탕한 삶 속으로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파국의 시간이 영조와 사도세자 앞에 닥치고 맙니다. 아무리 벌을 주고 억압해도 통제되지 않는 아들을 영조는 뒤주에 가둬버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미움의 강은 하늘도 돌려놓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조기교육의 희생자인 줄도 모르고 오직 그의 폐륜과 광기만을 탓하며 뒤늦게 얻은 귀한 아들을 죽게 놔뒀습니다. 오늘 여기 미쳐가는 아이들이 있다. 이 땅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곧바로 학원에 보냅니다. 아이의 소질이나 실력은 관계없이 무조건 대여섯 군데 학원에다 등을 떠밉니다. 영조가 사도세자 옆에 선생 20명을 붙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길어야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부모 마음대로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눈빛이 싹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토끼가 죽어라 뛰어다니기 때문에 7년밖에 못 살듯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부모가 때리는 채찍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딱 7년 뛰고는 지쳐버려서 더 이상 달리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예전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순하게 따라오던 아이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부모조차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태어난 사도세자가 영조라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미쳐갔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라면서 행복했던 기억이라곤 하나도 없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심지어 엄마를 때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덩치가 탱크만 해서 부모도 함부로 못합니다. 자식한테 얻어맞다니 맞는 엄마는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때리는 자식이 무서워 벌벌 떠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엄마들은 미쳐서 날뛰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를 앞에 놓고 상담을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가 이 학원에 가라고 하면 이 학원에 가고 저 학원에 가라고 하면 저 학원에 로봇처럼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속에서 열불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다는 하소연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에 사도세자가 하늘에 대고 가슴을 쾅쾅 치며 피눈물로 쏟아냈던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영조가 아들이 웬만큼 공부한 뒤에는 마음껏 청룡도를 휘두르게 하고 장이나 활을 쏘게 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말을 타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라면 우리 역사에 또 한 사람의 광개 토대왕이 탄생하여 대한민국 지도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선 역사를 더듬어 볼 때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만남이 나라의 운명까지 갈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바꿀 수 없지만 만약 똑똑하고 건장했던 사도세자가 나중에 강력한 군주가 되고 현명한 정조가 그 뒤를 이어 튼튼한 나라를 이끌었다면 조선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조선 역사상 세종 다음으로 인문학을 숭상한 인물로 조선의 문화 발달의 마지막 불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조가 보위에 오른 지 23년 만인 48 나이에 승하하면서 조선의 구군은 급속히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은 차례로 7살, 10살, 18살, 17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하나같이 아무런 준비 없이 보위에 올랐고 추락하는 조선의 운명을 뒤집기에는 무력하여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한 집안이 잘 되려면 공부를 잘하는 자녀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정신과 육신이 건강한 자녀, 영혼이 따뜻한 자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집안이라도 자식의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그로 인한 그늘 때문에 집안의 평화가 깃들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마음껏 먹고 실컷 뛰어놀며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아이들 중에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하느라 밤새 학원을 전전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잘못됩니다. 거북이가 뒷발을 세우고 앞발을 세우듯이 영어 발음 좋게 한다며 혀를 잡아 늘리는 수술을 하는 아이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지쳐 쓰러진 아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공부만 해야 돼? 그러면 엄마가 대답합니다. 명문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해. 그때부터 행복하면 돼. 설령 그때 가서 진짜 행복이 찾아와도 이미 자녀들은 망가져버린 상태입니다. 행복하려면 나중에 행복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인류대학에 들어간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마약에 빠지거나 한강에 몸을 던지는 이유는 그의 기억 속에 한 가닥이라도 잡을 만한 행복했던 추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올 행복을 위해 지금의 시간을 모조리 탕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손자 거북이를 앉혀놓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할아버지 거북이 같은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